고아원에서 잘한 주제에 감히 우리 집 며느리 행세를 해? 어머니, 저도 인간입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사람 대접은 받고 싶어요. 매일 이렇게 모욕당하며 살 수는 없어요. 엄마한테 어디서 버릇없이 굴어? 당신마저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네가 뭔데? 그렇게 고아원 출신이 싫으시면 애초에 왜 며느리로 받아들이셨어요? 도현이가 고집을 부렸어. 내가 원해서가 아니야. 알겠습니다. 더 이상 폐를 끼치지 않겠어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웅장한 3층 저택이 새벽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외관과는 달리 집안의 분위기는 차가웠죠. 특히 아침 식탁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며느리라는 게 참말로 이런 밥상을 차려놓고 어디 우리 집안 체면이 서겠냐고요? 박말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넓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60대 중반의 말순은 언제나 완벽한 차림새를 유지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값비싼 한복 저고리가 그녀의 위엄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추위보다 더 차갑게 며느리의 마음을 얼려놓곤 했죠. 어머니, 정성껏 준비했는데요. 이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30살의 서연은 아직도 신혼의 설렘이 남아있어야 할 나이였지만 그녀의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어요. 밤새 준비한 아침상이었는데도 시어머니의 불만은 끝이 없었습니다. 정성이요? 이게 정성이라고요? 말순이 젓가락으로 미역국을 휘젓더니 혀를 찼어요.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도대체 어디서 요리를 배운 거예요? 고아원에서는 이런 것도 안 가르쳐 주나 봐요. 그 말에 서연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게 이 집에서는 늘 약점이 되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참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 때문에 말이죠.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신경 쓰겠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최도연이 신문을 펼치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35살의 도연은 잘생긴 외모와 온화한 성격으로 유명했지만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늘 조용했어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도연이도 말 좀 해봐요. 며느리가 이래도 되는 거예요? 말순이 아들을 향해 말했지만 도연은 신문에만 집중했습니다. 엄마, 아침부터 그러지 마세요. 도연이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중재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충분하지 않았죠. 서연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결혼일까?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기 전만 해도 도연은 다정했어요. 고아원 출신이라는 서연의 과거를 전혀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강하게 살아온 그녀를 존경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달랐어요.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라며 늘 서연에게만 참으라고 했습니다. 그나저나 서연 씨, 말순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오늘 부인 모임이 있는데 혹시 나 때문에 창피당하는 일은 없겠죠?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 자랑할 게 하나라도 있어야지요. 학벌도 그렇고 집안 배경도 그렇고 아이고 참 답답해요. 말순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명문대 나오고 좋은 집안 딸들인데 우리 집만. 서연의 손이 젓가락을 쥔 채로 떨렸습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이 집에서는 늘 부족한 존재였어요. 명문대를 나오지 못한 것도 좋은 집안 출신이 아닌 것도 모든 게 그녀의 잘못인 것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어머니, 서연이도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도연이 마침내 신문을 접으며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격이라는 게 있는 법이죠. 말순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최 회장 며느리가 고아원 출신이라니. 그 순간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눈물도 마른 듯 했거든요. 대신 묵묵히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리고 서연 씨. 말순이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번 주말에 친척 모임이 있는데 제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 주세요. 특히 말할 때 조심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때 시아버지 최만수가 계단에서 내려왔습니다. 70대의 만수는 여전히 카리스마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 말수가 많이 줄었어요. 회사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지만 며느리와 아내 사이의 갈등에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맛있게 드세요. 서연이 시아버지에게 인사했어요. 만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도 며느리의 처지를 모르지 않았지만 아내의 성격을 잘 알고 있어서 말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조용히 지내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병원에 일찍 가야 해서요. 병원 일도 그만둬요. 우리 집 며느리가 뭐하러 남의 병 고치는 일을 해요?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말순이 서연의 뒤통수를 향해 던진 말이었습니다. 돈도 얼마 안 되는 주제에 품격만 떨어뜨린다고요. 서연은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강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에 서연은 잠시 멈춰 섰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언제부턴가 웃음기가 사라진 얼굴이었어요. 예전엔 환자들이 간호사님 웃는 게 예쁘다고 말해주곤 했는데 이제는 웃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나는 정말 이 집안의 짐이 되고 있는 걸까? 서연은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도연이는 나와 결혼한 걸까? 집을 나서면서 서연은 뒤를 돌아봤어요. 큰 저택이 아침 햇살 속에서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감옥 같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모욕과 무시, 그리고 남편의 침묵. 이 모든 것이 서서히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어요. 출근길에 서연은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모두들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적어도 그들은 자유로워 보였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매일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삶 말이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서연은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고마워했고 동료들이 인정해줬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어요. 그렇게 서연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저택이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연은 언제나 지는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고 자신을 위로하며 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서연의 하루는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집안의 괴로움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통사고 환자부터 심장마비 응급 환자까지 손님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서연 간호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김 의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응급처치 덕분에 환자가 위험고비를 넘겼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서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병원에서만큼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경 간호사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서연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입니다. 서연아, 나야. 희망 고아원 원장 이순자야. 친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원장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응, 사실 말이야. 이순자 원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내 출생 기록에 대해 확인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서 말이야.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출생 기록을요? 누가요? 자세한 건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퇴근하고 시간 되면 고아원으로 와볼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서연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출생 기록이라니. 혹시 친부모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걸까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드디어 내 친부모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걸까? 서연은 가슴이 뛰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품어왔던 꿈이었거든요.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버렸는지 그 이유라도 알고 싶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서연은 서둘러 고아원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자신은 버려진 존재일까요? 아니면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희망 고아원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이곳은 서연이 18살까지 자란 곳이었습니다. 비록 부모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원장 선생님과 다른 아이들과 함께 나름대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곳이기도 했어요. 서연아, 이순자 원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네. 결혼 생활이 힘든가 보구나. 괜찮아요, 선생님. 서연이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원장 선생님의 눈에는 그 억지 미소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자, 일단 내 방으로 와. 차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하자. 원장실에 앉아서 서연은 녹차를 홀짝이며 기다렸어요. 이순자 원장은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내더니 서연 앞에 놓았습니다. 서연아, 네가 이곳에 온 지 벌써 30년이 됐구나. 원장이 감회 깊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동안 내 출생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전화가 왔어. 누구셨어요? 서연이 간절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나이 드신 여성분이었는데 목소리가 많이 떨리더라고. 1995년에 태어난 여자아이를 찾고 있다고 하면서 혹시 박말순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아이가 있는지 물어보더라.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박말순이요? 그게 제 친모 이름인가요? 응, 내 출생 기록을 보니까 생모란에 박말순이라고 적혀 있어. 그런데 이상한 게 전화를 건 분도 같은 이름이었어. 서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박말순. 그런데 잠깐 시어머니 이름도 박말순이었어요. 설마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선생님, 혹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요? 글쎄, 목소리가 많이 떨리면서 급하게 끊어버리더라고. 다만 30년 전에 어쩔 수 없이 맡겼던 아이를 찾고 있다고 했어. 서연은 가슴이 뛰었어요. 30년 전이면 정확히 자신이 태어난 해였습니다. 그리고 박말순이라는 이름.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선생님, 제 출생 기록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이순자 원장은 파일을 펼쳐서 서연에게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생모 박말순, 생부 미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양육 포기라는 메모가 있었어요. 서연은 그 기록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경제적 사정이라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부담스러워서 버린 걸까요? 서연아, 너도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해할 거야. 때로는 어른들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어. 원장이 따뜻하게 말해주었어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늘 하는 말들이 생각났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주제에 남의 피도 모르는 게 만약 정말 시어머니와 친모가 같은 사람이라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분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아니,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고 가버렸어. 다만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보자. 고아원을 나서면서 서연의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어요. 혹시 정말 시어머니가 자신의 친모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일까요? 집으로 가는 길에 서연은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정말 말순이 자신의 친모라면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이 더욱 잔혹해지는 거였어요. 친딸을 모르고 괴롭혔다는 것도, 친딸이 자신 앞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봤다는 것도 말이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의 구박이 이어졌습니다. 이제야 들어와요? 며느리가 이렇게 늦게 다녀도 되는 거예요? 말순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병원 일이 늦게 끝나서요. 서연이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혹시 당신이 날 낳은 엄마인가요? 고아원에서 자란 주제에 어디서 감히 우리 집 며느리 행세를 해? 말순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들은 이야기, 박말순이라는 이름,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자신을 모욕하는 시어머니의 모습,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은 서연에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의심과 함께 그 모욕적인 말들이 더욱 깊게 파고들었어요. 혹시 정말 이 사람이 자신을 버린 친모라면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갑고 모욕적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만약 정말 그 사람이 자신의 친모라면 이런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요? 자신이 낳은 딸을 알아보지 못한 채 매일 괴롭히고 있다니. 내일 다시 고아원에 가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원장 선생님께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해보고 혹시 다른 단서가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불확실한 상태로는 살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4시경에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6시가 되자마자 저절로 눈이 떠졌어요. 머릿속은 온통 어제 고아원에서 들은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박말순,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서연은 세수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평소보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생겼고 얼굴도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아침 식탁에서 말수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오늘도 또 늦잠 자서 대충 차린 밥상이네요. 어제와 똑같은 투정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서연이 처음으로 말순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혹시 자신과 닮은 구석이 있을까 해서 말이죠. 코 모양이나 눈매, 입술의 형태까지. 하지만 특별히 닮은 점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뭘 그렇게 쳐다봐요? 말순이 불쾌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연이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도연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서연아,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에게라도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해볼까 했지만 말순이 있는 자리에서는 어려웠어요. 더군다나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일을 성급하게 말하기도 그랬습니다. 그냥 병원 일이 좀 힘들어서요. 서연이 대답했어요. 그럼 그만두라고 했잖아요. 말순이 또다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가 뭐하러 그런 힘든 일을 해요. 집에서 얌전히 살림이나 하면서 지내세요. 서연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병원에서 일하는 것만이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일인데 그것마저 빼앗으려 하다니요. 어머니, 저는 제 일을 사랑합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환자들을 도우는 일이 보람 있어요. 보람이요? 말순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서 그런 건지 세상 물정을 참 모르시네요. 우리 같은 집안 며느리가 그런 일을 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 순간 서연의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어제 고아원에서 들은 이야기와 함께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평소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인간입니다. 사람 대접은 받고 싶어요.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고 도연은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뭐라고요? 말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게 아닙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그냥 제발 저를 사람으로 봐주세요. 매일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러자 도연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서연, 엄마한테 어디서 버릇없이 굴어. 서연은 남편의 반응에 더욱 절망했어요. 그동안은 그래도 속으로라도 자신의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도연도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도연 씨, 당신도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서연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제가 매일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연아, 엄마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실 거야. 조금만 참아봐. 도연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그 말은 서연에게 더 큰 상처가 되었어요. 참으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요? 말순이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났어요. 이 집에서 나가요. 당장. 어머니. 도연이 놀라서 말렸지만 말순은 이미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주제에 감히 나한테 대들어? 네가 뭔데? 말순의 목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어요.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지막 참을성의 실이 끊어졌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주제라는 말. 혹시 그 사람이 정말 자신을 버린 장본인이라면? 그렇게 고아원 출신이 싫으시면 애초에 왜 며느리로 받아들이셨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어요. 그건 말순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서연을 반대했지만 도연이 워낙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 없이 허락했던 것이었어요. 그건 도연이가 고집을 부려서였어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고요. 말순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서연은 그 말에 더욱 상처받았습니다. 결국 자신은 이 집안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던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조차 자신보다는 어머니를 선택했고요. 알겠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더 이상 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말순의 독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처음부터 너 같은 애를 며느리로 받으면 안 된다고 했어. 집안 배경도 없고 부모도 없는 애가 무슨 자격으로. 그 순간 서연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부모도 없다고? 하지만 혹시 말순 자신이 서연의 부모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 아이러니한 상황이 서연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서연은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이 집안에서 나는 혼자구나. 서연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남편조차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서연아, 어제 전화했던 분이 다시 연락 왔어. 오늘 오후에 고아원으로 오신다고 하네. 시간 되면 와볼래? 서연은 그 문자를 보고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정말 시어머니가 자신의 친모라면? 아니면 다른 누군가라면? 서연은 결심했어요. 오늘 반드시 고아원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보겠다고 말이죠. 더 이상 이런 불확실한 상태로는 살 수 없었어요. 침실에서 나와 현관으로 향하면서 서연은 도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도연의 표정에는 미안함과 난처함이 섞여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연의 마음이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엄마도 나름대로. 도연이 말을 시작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됐어요. 이제 알겠으니까요. 서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당신은 늘 어머니 편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요. 그게 아니야. 나도 중간에서. 중간이라는 건 없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가족이라면 서로를 지켜줘야 하는 건데 당신은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그 말을 남기고 서연은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도연이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와서 서연은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속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오늘 고아원에서 만날 그 사람이 누구든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할 때였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었으니까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오후 2시 서연은 희망 고아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0년 만에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르는 중요한 순간이었거든요. 고아원 건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오래된 붉은 벽돌 건물에 덩굴이 타고 올라가 있었고 작은 정원에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연에게는 추억이 담긴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서연아, 이순자 원장이 현관에서 나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일찍 왔구나. 그분은 3시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우선 안으로 들어와서 기다리자. 원장실에 앉아서 서연은 초조하게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2시 30분, 2시 45분.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어요. 긴장하지 마. 이순자 원장이 따뜻하게 말해주었어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나가볼게요. 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시 후 원장과 함께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그 순간 얼어붙었어요.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박말순, 자신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말순도 서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이? 너는 왜 여기에? 이순자 원장은 두 사람의 반응을 보고 놀랐어요. 두 분이 아시는 사이예요? 이 사람이 제 며느리인데요.
말순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원장은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혹시 정말 이상한 우연이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말순이 물었어요. 어머니,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어제 전화하신 거예요? 박말순이라는 이름의 아이를 찾는다고?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선생님, 제 출생 기록을 보여주세요. 서연이 원장에게 부탁했어요. 이순자 원장은 망설였지만 이미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파일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생모 박말순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말순은 그 기록을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어머니,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정말 제가 어머니가 30년 전에 버린 그 아이인가요? 순간 원장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말순은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아니야. 말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 우연이야, 그냥 우연. 하지만 이순자 원장이 다른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여기 보세요. 1995년 3월 15일 생모 박말순 씨가 직접 아기를 맡기러 오셨어요. 그때 제가 직접 받았거든요. 말순은 그 날짜를 보고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1995년 3월 15일. 분명히 자신이 아이를 고아원에 맡긴 날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름을 남기지 않으셨는데 나중에 등록할 때 신분증에서 확인한 이름이 박말순이었어요. 원장이 설명해 주었어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럼 정말 제가 어머니 딸인 거예요? 말순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버린 아이가 하필 내 며느리가 될 리가 없어. 하지만 모든 증거가 다 맞아떨어져요. 원장이 말했어요. 날짜도 이름도 모든 게 일치합니다. 그때 말순의 기억 속에서 30년 전의 일들이 떠올랐어요. 당시 그녀는 20살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에 못 이겨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웠고 혼자서는 도저히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모님은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고 아이 아버지는 책임지지 않으려고 했어. 나는 정말 어쩔 수 없었다고.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친모를 찾은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받았던 모욕들이 떠올랐어요. 그렇다면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는 그동안 자신의 친딸을 모르고 괴롭힌 거예요? 말순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구박했던 며느리가 바로 30년 전에 버린 친딸이었다니요. 나는 몰랐어. 말순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말 몰랐다고. 몰랐다고요? 서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그럼 그동안 저한테 한 모든 말들은 뭐예요? 고아원에서 자란 주제에 남의 피도 모르는 게라고 했잖아요. 말순은 자신이 했던 말들을 떠올리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친딸에게 그런 잔혹한 말들을 했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서연아. 말순이 다가가려 했지만 서연은 뒤로 물러섰어요.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려고요? 서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30년 동안 버리고 살더니 이제는 며느리로 들어온 저를 또 괴롭혔잖아요. 그건 내가 정말 몰랐어서. 말순이 변명하려 했지만 서연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몰랐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일이에요? 서연이 소리쳤어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이순자 원장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서연아, 진정해. 원장이 서연을 달래려 했어요. 하지만 서연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니 박말순 씨. 서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이 저를 버린 이유가 뭐든 지금 와서는 상관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서연아, 제발. 말순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이제 그만 가세요. 서연이 등을 돌렸어요.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말순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평생 찾고 싶었던 딸을 다시 만났지만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받은 후였습니다. 서연아, 나도 모르고 한 일이야. 제발 이해해달라. 말순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가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결국 내가 찾던 엄마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를 버리고 다시 만났을 때도 괴롭히는 사람. 고아원을 나서면서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분노에 가까웠어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지만 그 진실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서연은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물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또 그 사람 얼굴을 봐야 한다니.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당하고만 살지는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으니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 길이 어디로 향하든 상관없었어요. 적어도 자신의 존재에 대한 답은 찾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최 씨 저택에는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열리는 정기 가족 모임이었어요. 시아버지 최만수의 형제들과 그 자녀들까지 총 15명 정도가 넓은 거실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오후 내내 고민했어요. 고아원에서 알게 된 진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죠. 집에 돌아와서도 말순과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말순 역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조용히 방에만 있었어요. 서연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시숙모 중 한 명이 말했어요. 결혼 생활이 힘든가 봐.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서연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친척들과 대화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말순의 친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말순이는 어디 갔어? 시아버지가 물었어요. 어머니는 좀 피곤하시다고 방에서 쉬고 계세요. 도연이 대답했어요. 그때 계단에서 말순이 내려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분명히 많이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언니, 어디 아파? 시숙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말순이 자리에 앉으면서 서연을 힐끗 봤어요.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시아저씨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어요. 서연이는 고아원 출신이라면서 참 어려서부터 고생이 많았겠네. 그 말에 서연은 가슴이 뛰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말이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네, 희망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서연이 대답했어요. 언제부터 거기서 살았는데? 또 다른 친척이 물었어요. 태어나서 바로요. 생후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 맡겨졌다고 들었어요. 서연이 말순을 보면서 대답했어요. 말순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으니 더욱 현실감이 들었어요. 아이고, 그럼 부모님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을까? 시숙모가 안타까워했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있다니. 1995년이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절이었죠. 서연이 계속 말했어요. 생모는 박말순이라는 분이었다고 해요.
그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순을 바라봤어요. 같은 이름이라는 우연에 놀란 것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말순이랑 같은 이름이네. 시아저씨가 말했어요. 정말 신기한 우연이다. 다른 친척도 맞장구 쳤어요. 하지만 서연은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밝힐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야? 시아버지가 물었어요. 서연은 가방에서 고아원 기록 사본을 꺼냈습니다. 오늘 원장 선생님이 복사해 준 것이었어요. 오늘 고아원에 다녀왔는데요. 서연이 서류를 들고 일어났어요. 제 출생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서연아, 뭘 하려는 거야? 도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진실을 말하려고요.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서연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생모 박말순, 1995년 3월 15일 입소. 그리고 오늘 그 박말순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친척들은 서류를 둘러싸고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박말순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였는데? 시숙모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서연은 말순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분이에요. 뭐라고?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제 친엄마였습니다. 서연이 또렷하게 말했어요. 순간 거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순과 서연을 번갈아 봤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시아저씨가 소리쳤어요. 말순아, 이게 정말이야?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말순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머니, 도연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외쳤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때 시아버지 최만수가 술에 취한 채로 중얼거렸어요. 아, 그래. 말순이가 젊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지. 아버지, 말순이 급하게 만류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반대를 무릅쓰고 애를 낳았는데 결국 고아원에 맡겼다고 했지. 만수가 계속 말했어요. 그때 나도 반대했는데 친척들은 더욱 놀란 표정이었어요. 시아버지의 말로 모든 게 사실임이 확인되었거든요. 그럼 정말 시숙모가 입을 가렸어요. 서연이가 말순이 딸이라는 거야? 네. 서연이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그동안 저를 그렇게 괴롭히던 시어머니가 저를 버린 친엄마였어요. 말순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럼 그 후에 저한테 한 짓들은 뭐예요?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말순이 소리치며 일어났어요. 몰랐다고 해서 용서가 돼요? 서연도 맞섰어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부모가 그리웠는지 아세요? 거실의 분위기는 차가워졌습니다. 친척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했어요. 서연아, 진정해. 도연이 아내를 말리려 했어요. 진정하라고요? 서연이 남편을 돌아봤어요. 당신 어머니가 저를 버린 장본인이라는데도 진정하라고요? 그건 그렇지만 도연도 혼란스러웠어요. 어머니, 서연이 말순을 향해 말했어요. 그동안 고아원에서 자란 주제에 남의 피도 모르는 게라고 하셨죠? 그게 바로 당신이 버린 친딸한테 한 말이에요. 말순은 그 말에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잔혹한 일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서연아. 말순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30년 동안의 외로움이 사라져요? 친척들은 숨을 죽이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진실이었거든요. 서연아. 시숙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제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서연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서연아, 기다려. 도연이 아내를 붙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뿌리쳤어요. 놓아주세요. 이제 끝이에요. 서연이 현관으로 향하며 말했어요. 그때 말순이 뒤따라오며 소리쳤어요. 서연아, 제발 가지 마라. 이제라도 너를 내 딸로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늦었어요, 어머니. 이미 너무 늦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서연은 그 집을 떠났습니다. 뒤에서는 말순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서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병원 근처 작은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친엄마가 하필 자신을 괴롭혔던 시어머니였다니 이런 잔혹한 운명이 있을까요?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도연에게서 온 전화였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무와도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처럼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일에 집중하는 것만이 복잡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서연 간호사님, 어제 결근하셔서 걱정했어요. 동료 간호사가 말했어요.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서연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일에 집중하려고 해도 자꾸만 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말수는 어떤 기분일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도연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얘기 좀 하자. 도연이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서연은 망설였지만 결국 병원 카페테리아로 그를 따라갔어요. 어젯밤에 집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아?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궁금하지 않아요.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엄마가 밤새 울면서 내 이름만 불렀어. 도연이 말했어요. 이런 엄마 모습 처음 봤어. 서연은 가슴이 찔렸지만 표정을 굳혔어요. 그래서요? 지금 와서 후회한다고 해서 뭔가 달라져요? 서연아, 엄마도 모르고 한 일이야. 너무 원망하지 마. 도연이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피했어요. 모르고 했다고요? 서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그럼 저한테 했던 모든 말들이 용서가 돼요? 고아원에서 자란 주제에 남의 피도 모르는 게라고 했던 모든 말들이요? 도연은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서연에게 얼마나 잔혹하게 대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서연이 계속 말했어요.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잖아요. 늘 어머니 편만 들었으면서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하려고요?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도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모른다고요? 서연이 비웃듯 웃었어요. 가족이라면 서로를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은 늘 방관자였어요. 그때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고아원 원장 선생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서연아, 어머니가 아침부터 고아원에 와서 기다리고 계셔. 너를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데.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말순이 고아원에 와 있다니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알겠어요. 곧 가볼게요. 서연이 전화를 끊었어요.
누구 전화였어? 도연이 물었어요. 어머니가 고아원에 와 계신데요. 서연이 대답했어요. 그럼 가서 얘기해봐. 엄마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 도연이 말했지만 서연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이미 다 끝났는걸요. 서연은 도연을 두고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말순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고아원에 도착하자 말순이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달리 초라해 보였어요. 머리도 흐트러져 있었고 옷차림도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다가가며 말했어요. 말순은 서연을 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와줘서 고마워. 무슨 말씀을 하려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서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앉자, 서연아. 제발. 말순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서연아.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나도 정말 몰랐어.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며느리가 내 친딸이었다니. 몰랐다는 변명은 그만하세요. 서연이 끊어 말했어요. 변명이 아니야. 말순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나는 네가 너무 미웠어. 저를요?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고아원 출신인 네가 우리 집으로 들어온 게 싫었어. 도연이가 너보다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말순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서연은 그 말에 더욱 상처받았어요. 그럼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야. 말순이 급하게 말했어요. 이제 알았어. 네가 내 딸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모든 게 달라 보여. 그게 문제예요. 서연이 서운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친딸이라는 걸 알고 나서야 저를 다르게 보신다고요? 그럼 친딸이 아니었다면 계속 그렇게 괴롭혔을 거예요? 말순은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어머니,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어머니 딸이라서 사랑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서연아. 말순이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피했어요. 30년 전에 저를 버렸을 때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서연이 물었어요. 말순은 잠시 망설였다가 입을 열었어요. 미안했어. 정말 미안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나도 겨우 20살이었고 부모님은 반대하셨고. 그럼 지금은 어떤 마음이에요? 후회해. 너무 후회해. 말순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내가 평생 찾고 싶었던 딸이 바로 내 앞에 있었는데 나는 너를 괴롭히기만 했어. 서연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후회한다고 해서 지난 일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알아. 나도 알아. 말순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너를 내 딸로 받아들이고 싶어. 제대로 사랑하고 싶어. 늦었어요. 서연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 서연아, 제발. 말순이 매달렸어요.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제가 선택한 길을 갈 거예요. 어머니 딸로서가 아니라 이서연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서연은 말순을 두고 고아원을 떠났습니다. 뒤에서 말순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서연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말이죠. 피로 이어진 관계라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었어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였으니까요.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어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였고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30년간 찾던 뿌리를 찾았지만 그 뿌리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서연만의 새로운 뿌리를 내릴 때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병원 근처 작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비록 좁고 낡은 곳이었지만 아무도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이곳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그동안 도연이 몇 번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병원에서의 일에만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도연과 말순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서연아. 도연이 다가오려 했지만 서연은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서연이 차갑게 물었어요. 서연아, 얘기 좀 하자.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문은 열지 않을 작정이었어요. 세 사람이 작은 원룸에 앉자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말순은 계속 서연의 얼굴을 바라봤지만 서연은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서연아.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엄마도 많이 반성하고 계셔.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유가 없다고?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는 부부잖아. 그리고 엄마는 내 친엄마야. 친엄마라고요? 서연이 비웃었어요. 친엄마가 딸을 그렇게 괴롭히나요? 말순이 견디지 못하고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나는 정말 몰랐어. 네가 내 딸인 줄 몰랐다고. 또 그 말씀이시네요. 서연이 차가운 눈으로 말순을 바라봤어요. 그럼 제가 어머니 딸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괴롭혀도 괜찮았다는 뜻인가요? 말순은 할 말이 없었어요. 서연의 말이 맞았거든요. 어머니는 지금도 모르시는군요. 서연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문제가 뭔지를요. 그럼 뭐가 문젠데? 말순이 급하게 물었어요. 서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사람을 차별하세요. 집안 배경으로, 학벌로, 출신으로 사람을 판단하죠. 그게 문제예요. 그건 말순이 말을 시작했지만 서연이 끊었어요. 저한테 했던 말들 기억하세요? 고아원에서 자란 주제에 남의 피도 모르는 게 우리 같은 집안 며느리가. 이 모든 말들이 어머니의 본심이었어요. 도연이 끼어들었어요. 서연아, 엄마도 사람이야. 실수할 수 있어. 실수라고요? 서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매일매일 저를 모욕한 게 실수였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도연이 소리쳤어요. 엄마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잖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짜 변해야 해요. 마음이 변해야 한다고요. 그때 말순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용서해달라. 서연은 그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그토록 자존심이 강했던 시어머니가 자신 앞에 무릎을 꿇다니요. 일어나세요. 서연이 말했어요. 안 일어날 거야. 말순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네가 용서해 줄 때까지. 어머니, 일어나세요. 서연이 다시 말했지만 말순은 꿈쩍하지 않았어요. 나는 평생 네가 누군지 몰랐어. 말순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내가 찾던 딸이 바로 내 앞에 있었는데. 서연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무릎을 꿇고 말순과 눈을 맞췄어요. 정말로 변하실 수 있어요? 응, 변할게. 꼭 변할게. 말순이 간절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약속하세요. 서연이 말했어요. 다시는 사람을 출신이나 배경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약속할게.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하세요. 그것도 약속해. 서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로 이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어머니. 서연이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며느리로서 그 집에 돌아갈 수는 없어요. 왜? 도연이 급하게 물었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서연이 남편을 향해 말했어요. 당신은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늘 중간에서 양쪽 눈치만 봤죠. 도연은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가족이라면 서로를 지켜줘야 해요. 서연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못했어요. 나도 노력할게. 도연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늦었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럼 정말 끝인 거야? 도연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어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이제 제 길을 가겠어요. 누구의 딸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이서연으로서 말이에요. 말순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그럼 가끔이라도 볼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서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알겠어.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다릴게. 언제까지라도. 도연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혼 서류를 준비할게. 고마워요.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가족이었지만 다시 헤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서연아. 말순이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나는 정말 네가 자랑스러워. 이렇게 당당하고 멋진 딸을 뒀다는 게. 서연은 그 말에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두 사람이 떠나고 나서 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시원했어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진 것 같았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며 서연은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진짜 시작이. 비록 외롭고 힘들겠지만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30년간 찾아 헤맸던 가족을 찾았지만 그 가족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해방이었어요. 이제 서연은 자신만의 가족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혈연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과 말이죠.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어요. 꿈속에서도 아무도 자신을 괴롭히지 않았고 아무도 자신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한 밤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조용하고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서연만의 인생이 시작될 것이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따뜻한 봄이 왔어요. 서연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일에 더욱 열정적으로 임했고 동료들과도 가까워졌어요. 서연 간호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김 의사가 퇴근하는 서연에게 말했어요. 요즘 정말 밝아 보이세요. 감사해요. 요즘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예전에는 집에 가는 것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퇴근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보내는 시간이 소중했거든요. 아파트 근처 작은 카페에서 서연은 커피 한 잔을 주문했어요. 요즘 생긴 새로운 습관이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여기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카페 사장이 커피를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매일 오시는데 혹시 이 근처에 사세요? 네,
바로 앞 아파트에 살아요. 서연이 친근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항상 혼자 오시던데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서연은 잠시 멈췄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가족은 이제 없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사장은 서연의 표정이 밝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오히려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던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선생님. 서연아, 잘 지내고 있지? 오랜만에 안부 전화드렸어.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나야 늘 그렇지. 그런데 말이야. 원장이 잠시 망설였어요. 내 어머니가 가끔 고아원에 오셔. 서연은 가슴이 뛰었어요. 어머니가요? 응.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아이들한테 후원금도 주시고 봉사활동도 하셔.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 서연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한 번도 내 이야기는 안 꺼내시더라. 그냥 묵묵히 일만 하시고 가셔. 아마 네가 싫어할까봐 그러시는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나서 서연은 생각에 잠겼어요. 말순이 정말로 변하고 있는 건가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박말순이었습니다. 말순도 서연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연아, 어머니, 여기서 뵙네요. 서연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말순이 머뭇거렸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가 말했어요. 앉으시겠어요? 말순은 조심스럽게 서연 앞자리에 앉았어요. 예전과 달리 수수한 옷차림이었고 얼굴도 많이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서연이 물었어요. 고마워.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서연이 커피를 주문하고 돌아와 앉자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렸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서연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어. 말순이 대답했어요. 너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말순은 서연의 밝은 모습을 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다. 건강해 보여서. 원장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고아원에서 봉사활동 하신다고. 말순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별거 아니야. 왜 하세요? 서연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말순은 잠시 망설였다가 입을 열었어요. 네가 말한 게 생각나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했잖아. 서연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 고아원 아이들을 보는 것도 그렇고. 말순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 저 아이들도 다 소중한 존재라는 게. 그래요? 응. 그리고 너도 저런 환경에서 자랐구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가 정말 몰랐어, 서연아. 서연도 마음이 뭉클했어요. 정말로 말순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도연이는 어떻게 지내요? 서연이 물었어요. 혼자 지내고 있어. 많이 후회하고 있더라. 말순이 대답했어요. 너 없이는 안 되겠다고 하는데 나는 그러지 말라고 했어. 네. 너한테 상처만 줬는데 어떻게 돌아오라고 하겠어.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어. 서연은 그 말에 놀랐어요. 예전의 말순이라면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요. 어머니,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아직 부족해. 아직도 가끔 예전 생각이 날 때가 있어. 말순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노력하고 있어. 너처럼 당당하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서. 서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요. 아니야,
내가 고마워해야지. 네가 나한테 진실을 가르쳐 줬으니까. 두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커피를 마셨어요. 예전처럼 적대적이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가까운 것도 아닌 그냥 편안한 사이였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갈게. 말순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네, 조심히 가세요. 서연아. 말순이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혹시 가끔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되면 커피 한 잔 해도 될까? 서연은 잠시 생각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말순은 환하게 웃으며 카페를 나갔습니다. 서연도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가족이라는 게 꼭 피로 이어진 관계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았어요. 비록 말순과 완전히 화해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를 인정하는 관계가 된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억지로 가족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을 바라보며 서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내 방식대로 내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자. 30년 만에 찾은 친엄마였지만 이제는 서로를 강요하지 않는 관계가 되었어요. 그것이 진정한 성숙이었고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연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도 괴롭히지 않는 자신만의 행복한 삶 말이죠.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